안녕하세요. 감성을 자극시켜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윌리엄 해밀턴 쇼입니다. 서울 녹번동 은평평화공원에는 제복을 입은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로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윌리엄 얼쇼와 에드린 해밀턴 쇼의 아들로 1922년 6월 5일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외모는 달랐지만 그는 17세까지 평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씨나 행동은 조선인과 똑같았습니다. 쇼 대위의 아버지 얼쇼 선교사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미 육군 의무병으로 자원 입대해 유럽 전투에 참전하기도 했는데요. 원래 보스턴 채플 교목으로 사역하다가 국가의 부름을 받았던 얼쇼는 의무 하사에서 군목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얼쇼는 중국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던 중 모교인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의 총장이었던 헐버트 웰치 박사의 소개로 선교지를 조선으로 바꾸게 됩니다. 헐버트 웰치 박사는 1916년부터 1921년까지 감리교 조선 감독으로 당시 조선의 상황을 누구보다 상세하게 알고 있었고 얼쇼 부부가 조선으로 선교지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 평양 시민의 40%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쇼 선교사는 평양의 광성고등학교로 파송되어 학생들의 신앙교육과 학교의 재정 업무를 도왔습니다. 1924년부터는 서위렴이라는 조선 이름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함정은 1944년 6월 감행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앞두고 1944년 1월에 유럽 해협에 출동하여 독일군의 함대 이동 상황과 해안 정찰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18일째 되는 날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우어 장군과 클라크 대장을 비롯한 VIP들은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기 위해 군함에서 PT-518 함정으로 옮겨 탔습니다. 이때 쇼 소위는 PT-518 함정을 직접 운전해 그들을 상륙시키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한 후 빌 쇼는 1945년 9월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아버지 서위렴 선교사는 세계 제1차 대전에 의무병으로 참전하였다가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군목으로 진급을 했고 아들은 세계 제2차 대전에 참전하여 역사적인 임무를 마치고 미국 정부가 수여한 퍼플 허트 메달과 2차 대전 승전 메달을 가슴에 달고 해군 중위로 진급하면서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위렴 선교사 가족은 대를 이어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조국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빌은 극동문제 전문가가 되고 싶어 했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49년 3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대학교의 명예총장이었던 호로즈 언더우드 박사의 부인 에델 언더우드가 공산주의 자객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로즈 언더우드 가족과 친분이 있었던 쇼 가족에게도 이 사건은 충격이었습니다. 에델 언더우드 대신 한국에 파견할 선교사 4명을 더 뽑을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로부터 들은 빌 쇼는 아버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노라고 자신의 진로를 정한 빌 쇼는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의 선교사로 돌아와 연희대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대학교에서 선교사, 교수로 봉사하기로 결심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버드에 가서 극동 문제를 좀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를 성취하여 한국인들을 돕고 한국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구체적인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된 것입니다. 1950년 2월 서위름 선교사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빌은 가족과 함께 하버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 매사추세츠로 갔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스트 브렌트리 감리교회에 학생 목사로 임명되어 한국 전쟁에 참전할 때까지 약 한 달간 사역을 하게 되는데 빌쇼 가족은 이때 생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빌쇼는 라디오를 통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17살 될 때까지 살았다. 미 해군에서 제대하고 한국 해양경비대 사관학교 교관으로 ECA 관리로 신생 한국의 탄생을 위해 어제까지 일해왔다. 나는 앞으로 한국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할 예정이다.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30년간 선교사로 일해왔다. 지금도 한국에서 한국인을 위해 위험한 전쟁터에서 군목으로 일하고 있다. 미군 중에서 나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한국의 해안 경비 상황이나 해안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지뢰를 매설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없다. 빌쇼는 전쟁의 창화 속에 놓인 한국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기로 마음먹고 아버지 서위령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군 중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고 군사 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호로즈 언더우드와 저뿐인데 호로즈 언더우드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저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한국을 도와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지금 한국을 돕지 않고 기다리면서 대신 다른 사람들이 한국인을 위해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 희생한 다음 평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우리가 한국에 제일 먼저 달려가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아주 공정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는 8월 2일 미 해군 대위로 현역 입대하고 바로 미 극동군 사령부가 있는 도쿄로 가서 극비 인천 상륙작전 계획팀의 특별 참모로 임명되어 메가더 장군의 최측근에서 그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습니다. 1950년 인천 상륙작전 하루 전인 9월 14일 빌은 함상에서 그의 부모님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그의 마지막 편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수행되었고 빌과 호로즈 언더우드는 디한 맥킨리 함상에서 메가더 장군과 스트러블 제독과 함께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후 일주일 후인 1950년 9월 22일 쇼 대위는
미 해병대 오연대와 함께 수도인 서울 탈환을 목표로 서울의 동쪽 자락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은평구 녹번리 방향을 수색하던 중 매복해 있던 북한군의 기관총 세례를 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그가 전사한 후 일주일 뒤인 1950년 9월 28일 수도 서울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란 그에게는 우리 민족이 결코 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엔군이 서울 탈환 작전을 할 때 북한 공산군이나 한국인들을 혼동하여 민간인들이 참변을 당할 수 있음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인천에 상륙한 미 해병대 1사단 장병들도 전쟁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신병들이 대부분이었고, 더구나 그들은 한국 지리나 관습을 알 리가 없으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기 때문에 공산 치하에 있는 한국 국민들이 공산주의자들인지 대한민국의 양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의 서쪽 자락으로 진격해오는 동안에 쇼 대위가 아니었더라면 목숨을 잃을 뻔한 민간인들을 살려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쇼 대위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기에 미 해병대가 상륙하여 서울 탈환을 위하여 진격해 갈 때 공산 치하에 있는 한국인들을 공산당과 구별해내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쇼 대위는 해병대 진격작전의 최전선에서 항상 그들과 동행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의 총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자원 입대하여 한국을 위해 싸우다가 서울 탈환을 목전에 두고 장렬하게 산화한 영웅적인 쇼 대위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 쇼 대위가 전사한 그 자리에 전사 기념비를 1956년 9월 22일 건립하였고 2010년 9월 은평구 평화공원에 윌리엄 해밀턴 쇼 동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후 서위령 선교사 부부는 대전에 살면서 감리교 대전신학원의 이사로 신학교수로 학생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인 에드린 여사는 전쟁 미망인 구제 사업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 봉사했습니다. 쇼 대위의 부인 주아니타 여사는 1956년 두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 외국인 학교 교사로 봉사하였습니다. 1963년에는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에 의료사회봉사과를 신설하여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한국인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쇼 대위의 죽음은 모두 평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 대동강변에 오르려다가 군관의 칼을 맞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홀 선교사는 평양 사람을 위해 일하다가 평양에서 병을 얻어 순교했습니다. 빌 쇼는 평양에서 자랐으나 평양에서 보낸 공산군의 총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지 않아도 될 자들이었는데 이 민족을 사랑하다가 죽어간 것입니다. 쇼 대위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스스로 이 전쟁에 참가했으며 수도 탈환의 감격을 맛보기 직전에 우리 동족의 손에 처참히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그는 이 전쟁을 외면했어도 되었는데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위하여 달려와 숨져간 그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잊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친구이기를 거부하고 자기 목 챙기기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 처한 한국을 외면하지 못해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의 상과 대를 이어 한국을 사랑한 서위령 선교사 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